문맹 주제에 감히 우리 아이들한테 책을 나눠줘요? 청소나 하세요. 청소! 그 여자의 목소리가 복도에 쩡쩡 울렸습니다. 학부모회장이라는 명찰을 단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오후 9시 학교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복도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제 밀대 끄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74년을 살며 익숙해진 이 고요함이 저는 좋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는 시간,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는 시간, 그저 묵묵히 복도를 닫고 교실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10년째 제가 이 학교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복도 끝 6학년 2반 교실. 문을 열자 책상 위에 버려진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가 찢어지고 모서리가 해진 누군가에겐 쓸모없어진 위인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책을 들어 올렸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손바닥으로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제가 읽을 수는 없지만 이 책이 어떤 아이에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탁 서랍 속에서 낡은 천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쥐어주신 제 인생의 유일한 유품. 남색 꽃무늬가 발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이 보자기에 저는 오늘도 책을 조심스럽게 싸기 시작했습니다. 한 권, 두 권, 세 권. 교실마다 버려진 책들을 모으다 보면 어느새 보자기가 불룩해졌습니다. 이걸로 오늘은 5명쯤 웃게 만들 수 있겠어. 복도를 걷는데 교장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교장실 불이 켜져 있는 건 이상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걸음을 멈췄고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교장님, 그 청소부 할머니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뭔가를 요구하는 투이. 박미란 회장님, 정옥분 씨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이 교장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뭘 잘못했냐고요? 문맹 주제에 우리 아이들한테 책을 나눠준다는 게 말이 돼요? 글도 모르는 사람이 감히 교육에 끼어드는 것 자체가 문제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미란, 학부모회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언제나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 그 여자.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저를 마치 투명인간 보듯 스쳐 지나가던 그 여자가 지금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옥분 씨는 10년간 성실하게 성실하면 뭐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말이 많단 말이에요. 청소부가 감히 교육자 흉내를 낸다고요. 다음 학기부터는 새로운 용역업체로 바꾸세요. 그게 학교를 위해서도 좋아요. 제 손에서 보자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해고. 날 해고하겠다고? 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오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어머, 엿듣고 계셨어요? 아, 아닙니다. 청소를 하다가 에이, 괜찮아요. 어차피 곧 알게 될 일인데, 정씨. 청소는 청소답게 하세요. 애들한테 쓸데없이 관심 갖지 마시고. 그녀는 제 어깨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뿌린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값비싼 향이었지만 왜인지 역겨웠습니다. 교장실 안에서 이 교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 씨 미안합니다. 제가 최대한 설득해 보겠습니다만 괜찮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보자기를 꽉 껴안았습니다. 책들의 무게가 팔에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10년이야. 고작 10년. 어머니는 평생을 이렇게 사셨는데 학교를 나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도 성한 게 없는 이 동네는 10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습한 벽 냄새,
어디선가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 골목 모퉁이에 웅크리고 앉은 길고양이까지 이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속한 세상이니까요. 할머니, 멀리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쪽방 계단에 앉아있던 민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버지 없이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이. 학교에서는 늘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지만 저를 보면 이렇게 환하게 웃어주는 아이. 민수야, 아직 안 잤니? 할머니 기다렸어요. 오늘은 무슨 책 가져오셨어요? 보자기를 풀자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위인전을 꺼내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는 책을 받아들고는 표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 근데 할머니는 이 책 읽어봤어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할머니는 글을 잘 모른다. 하지만 이 책이 좋은 책이라는 건 안단다.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안단다. 이 책은 너 같은 아이한테 꼭 필요한 책이라고. 민수가 책을 꽉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전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보일 순 없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고맙다는 소리 들으니까 할머니도 기분이 좋네. 이제 들어가서 자거라.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이 공간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작은 선반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선반 위에는 오래된 사진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첩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화려한 한복을 입은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옆에는 기품 있는 부인과 양복 입은 신사, 그리고 교복 입은 소녀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 그 소녀가 바로 저였습니다. 정옥분. 아니, 그땐 경성 정가의 영애라고 불렸지. 손가락으로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6.25가 터지기 전 이화학당 진학을 앞두고 찍었던 이 사진이 제게 남은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제가 한때는 배움을 꿈꿨던 소녀였다는 것. 어머니, 사진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되는 걸까? 아이들한테 더 이상 책을 나눠줄 수 없게 되는 걸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박미랑 같은 사람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할 한 가지. 배움은 누군가가 허락해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것. 그를 몰라도 가진 것이 없어도 누군가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는 있다는 것.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그게 내가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니까. 창밖으로 달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내일도 여전히 복도를 닫고 교실을 정리하고 보자기에 책을 쌓아 나를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이것이 제가 사는 방식이니까요. 남색 보자기를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학교 현관 게시판에 붙은 공고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급 학부모 회의 개최 안내.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공고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학교 운영 및 청소 용역 업체 교체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복도를 지나는 학부모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으로, 어떤 이는 무관심하게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이 밀대를 밀며 복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강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부모 회의가 시작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강당 뒤편 청소도구함 정리를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안건은 다름이 아니라 현재 우리 학교 야간 청소를 담당하는 정옥분 씨에 관한 것입니다. 이 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제가 여러 학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정옥분 씨가
청소부 신분으로 아이들에게 책을 나눠주는 행위가 과연 교육적으로 적절한가 하는 점입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한 학부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맹인 사람이 감히 교육에 관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우리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공부 안 해도 되는구나. 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구나. 이렇게 배우면 어쩌자는 겁니까? 박미란의 목소리는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정 씨가 아기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기가 없으면 되나요? 결과가 중요한 거죠. 더군다나 저희가 조사해보니 정옥분 씨는 정식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우리 아이들 교육 환경에 있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청소도구 앞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아기가 없으면 되나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 교장이 저를 교장실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용역계약 종료 통보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정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 교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만 근무하시고 이후에는 새로운 업체가 들어옵니다. 퇴직금은 규정대로 지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정말 미안합니다. 정 씨가 10년간 이 학교를 위해 해주신 일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뜻이 이해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교장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박미란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승리한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정 씨,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에요. 그냥 학교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거 아시죠? 네, 앞으로 한 달간은 성실히 근무하세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쓸데없는 짓은 제발 하지 마시고요. 그녀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지나갔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한 달, 딱 한 달만 남았어. 그날 밤 쪽방으로 돌아와 10년간 모아둔 책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선반 위, 이불 아래, 문 뒤 구석구석에 숨겨뒀던 책들. 모두 합치니 100권이 넘었습니다. 위인전, 동화책, 과학책, 심지어 낡은 백과사전까지. 모두 학교에서 버려진 것들이었지만 제게는 보물이었습니다. 책들을 하나하나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을 누가 돌봐주지? 민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쪽방촌에는 제가 책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10명도 넘었습니다.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는 아이, 학원을 다닐 형편이 안 되는 아이,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아이. 이 아이들에게 제 책은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결심이 섰습니다. 한 달 뒤 떠나기 전에 이 아이들을 모두 모아 마지막 책 나눔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성대하게는 못하더라도 제 마음만큼은 담아서 천보자기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빛바랜 남색천에서 어머니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쪽방촌 골목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네 쪽방 계단에서 시작해 골목 안쪽 지하방까지 아이들을 한 명씩 만날 때마다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학교 유유교실로 와라. 할머니가 너희한테 줄 게 있다. 뭔데요, 할머니? 민수가 물었습니다. 와보면 알아. 그리고 이게 할머니가 너희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일 수도 있단다. 마지막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토요일에 얘기해 줄게.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얼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라. 할머니는 안 울었는데 내가 울면 어떡해. 골목을 돌며 15명의 아이들을 초대했습니다.
100권이 넘는 책을 천보자기에 나눠 쌌습니다. 10년간 모은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나처럼 배우지 못한 사람도 누군가에겐 빛이 될 수 있을까?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유난히 밝은 달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저 좀 지켜봐 주세요. 제가 잘할 수 있게. 보자기를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아이들의 환한 얼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이 되는 건가? 이 아이들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는 건가?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난 것은 오늘만큼은 제대로 준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정옥분이 아니야. 오늘은 한때 배움을 꿈꿨던 소녀야. 보자기 5개를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쪽방촌 입구 슈퍼 주인 아저씨가 빌려준 낡은 리어카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큰일 하시나 봐요. 응, 큰일 하러 간다. 힘내세요, 할머니. 리어카를 끌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바퀴가 덜컹거릴 때마다 책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아이들의 웃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이 교장이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 씨,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이들한테 책 좀 나눠주려고요. 이 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부모 회장이 알면 또 말이 나올 텐데. 마지막입니다. 교장 선생님. 딱 오늘 하고 다시는 안 할게요. 이 교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유교실 3층 맨 끝방 쓰세요. 그리고 조용히 하시고 2시간 안에 끝내세요. 감사합니다. 유유교실은 몇 년째 사용하지 않는 낡은 교실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이 쳐져 있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밀대로 먼지를 쓸고 걸레로 책상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책들을 책상 위에 하나씩 펼쳐 놓았습니다. 100권의 책이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책 표지를 비쳤습니다. 빛을 받은 책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책을 내가 10년 동안 모았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교실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그 뒤로 지호, 수진, 영미, 철수, 15명의 아이들이 모두 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깨끗이 씻고 왔고 어떤 아이는 해진 옷을 입고 왔지만 모두의 눈빛만큼은 반짝였습니다. 와, 책이 진짜 많다. 할머니, 이거 다 우리 줄 거예요? 그래, 오늘은 너희가 원하는 책을 골라가면 된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아이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잠깐 책 나눠주기 전에 할 말이 있단다. 아이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실 앞에 섰습니다. 평생을 구부정하게 살았지만 오늘만큼은 허리를 펴고 아이들을 마주했습니다. 할머니가 오늘 너희한테 고백할 게 있어. 할머니는 말이다. 글을 모른단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책들 중에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하나도 모른단다. 그냥 버려진 책이 아까워서 주었을 뿐이야.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우리한테 딱 맞는 책을 골라주셨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너희 눈빛을 보면 알겠더라. 이 아이는 영웅 이야기를 좋아하겠구나. 이 아이는 동물 이야기를 좋아하겠구나. 할머니는 글은 몰라도 사람 마음은 조금 아는 것 같아.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그럼 할머니도 학교 안 다녔어요? 응. 할머니가 너희 나이였을 때 전쟁이 났단다. 그래서 배울 기회를 못 가졌지.
아이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글을 배웠으면, 책을 읽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말이다. 교실이 고요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너희한테만큼은 그런 후회를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책을 많이 읽어라. 공부를 많이 해라. 할머니가 못한 꿈을 너희가 대신 이뤄다오. 민수가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전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일어나 저를 에워쌌습니다. 아이들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아,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 1시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책을 골랐습니다. 민수는 위인전을 골랐고, 수진이는 동화책을, 철수는 과학책을 골랐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자신이 고른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정말 이제 안 오시는 거예요? 응. 할머니가 이제 이 학교에서 일을 못하게 됐단다. 왜요? 어른들이 할머니가 청소부 주제에 너희한테 책을 나눠준다고 싫어하신대. 그게 뭐가 나빠요? 할머니는 좋은 일 하신 건데.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단다. 대신 너희가 이 책들을 잘 읽어주면 그게 할머니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야.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둘 책을 안고 교실을 떠났습니다. 떠나면서도 계속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수가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저 할머니 잊지 않을게요. 너를 잊지 않을게. 민수도 교실을 떠났습니다. 교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100권의 책이 모두 새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빈 교실을 돌아봤습니다. 이게 끝인가? 천보자기를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석양이 교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한 걸까요?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어머니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잘했다, 옥분아. 넌 잘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해냈다는, 제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뿌듯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교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교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교를 나섰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는데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아침 7시에 일어나 학교로 향했습니다. 토요일의 뜨거웠던 감정은 가라앉았고 다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남은 3주를 성실히 일하고 조용히 떠나자. 그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학교 정문을 들어서는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관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번쩍번쩍 윤이 나는 차체, 운전기사까지 딸린 큰 차. 이런 차는 이 동네에서 보기 힘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현관으로 들어서자 교무실이 술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왔대요. 무슨 일로 우리 학교에? 선생님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청소도구함으로 향했습니다. 국회의원이든 뭐든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복도를 닫고 있는데 누군가 제 뒤에 섰습니다. 정옥분 할머니시죠?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30대 후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얼굴, 하지만 어딘가 낯익은 눈빛.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남자는 입술을 떨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 안 나세요? 죄송하지만 누구신지 10년 전 쪽방촌 계단에 앉아있던 아이요.
할머니가 위인전 한 권 주셨잖아요. 세종대왕 이야기 나오는 순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10년 전 처음 이 학교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쪽방촌 계단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여인 아이. 아버지가 술 먹고 집에서 난동 피워서 집에 못 들어간다던 그 아이. 태준이? 네, 맞아요. 오태준이요. 남자가 아니 태준이가 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 그보다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준아, 근데 너 양복은 왜? 할머니, 저 국회의원 됐어요. 제 명함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건넸습니다. 오태준 국회의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태준이 제 팔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찾느라 10년 걸렸어요. 쪽방촌 가보니 이미 철거됐고 할머니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지역구 민원 처리하다가 이 학교 이름을 듣고 혹시나 해서 왔는데 정말 태준이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그 책 한 권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 책 읽고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가고 고시 붙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전부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교무실 창문으로 선생님들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는 박미란이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소란 피우면 안 되는데. 태준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근데 이제 가봐라. 이래야 하니까.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학교 측이랑 얘기해야 할 게 있어요. 태준이 결연한 표정으로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장실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 교장, 박미란 학부모회장, 몇몇 학부모 대표들, 그리고 태준. 그 한가운데 저까지 불려갔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저는 이 학교를 방문한 것이 단순 친선 방문이 아닙니다. 정옥분 할머니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러 왔습니다. 박미란이 팔짱을 꼈습니다. 국회의원님이 무슨 일로? 제가 10년 전 이 지역 쪽방촌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저는 굶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닐 뻔했죠. 교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정옥분 할머니가 제게 책 한 권을 주셨습니다. 위인전이었어요. 그 책을 읽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공부하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학금 받아 대학 갔고 밤낮으로 공부해서 고시 붙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됐습니다. 전부 할머니 덕분입니다. 박미란이 비웃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하지만 그게 뭔가요? 책 한 권 준 게 대수라고요? 대수가 아니라고요? 태준이 박미란을 정면으로 쳐다봤습니다. 굶주린 아이에게 밥 한 끼보다 더 중요한 게 희망입니다. 정옥분 할머니는 저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그것도 자신은 글도 모르면서. 순간 교장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태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태준아, 그만하자. 아니에요. 할머니, 전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태준이 모든 사람을 둘러봤습니다. 정옥분 할머니야말로 이 학교 최고의 교육자입니다. 그분을 해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였습니다. 태준이 제 손에 들린 천보자기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아직 가지고 계셨어요? 응, 어머니 유품이거든. 태준이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 안쪽 주머니에 오래된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모르겠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보자기를 주시면서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다라고 하셨는데, 태준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서류 몇 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흑백 사진 한 장.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이화학당 입학 허가서.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 3월. 이화학당 입학 허가. 지원자 정옥분. 아버지 정재호.
정재호, 그 정재호요. 해방 직후 경성 3대 재벌 중 하나였던 이 교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사진이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소녀, 기품 있는 여인과 신사, 교복 입은 소년, 행복해 보이는 가문의 초상, 저 소녀가 할머니세요? 박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옛날 일이에요. 다 지나간 일이고. 할머니 정가의 영애님이셨습니까? 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교장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누구도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박미라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고 이 교장은 서류를 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6.25 때 다 잃었어요. 부모님도 오빠도 재산도 배울 기회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교장실의 정적이 깨진 것은 박미란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이화학당 입학 허가서를 찬찬히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 교장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문양 정가의 가문 문양이 맞습니다. 제 아버지가 경성에서 하인으로 일하셨는데 이 문양을 본 적이 있다고. 다른 학부모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정말 그 정가에 6.25 때 가족이 몰살당했다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드러나면 안 되는데, 박미란이 서류를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그래서요? 과거가 화려하면 뭐합니까? 지금은 문맹 청소부잖아요. 교장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리 명문가 출신이었어도 지금 글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아이들 교육에 관여하는 게 옳습니까?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미란 회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님은 감상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 미래를 생각해야 해요. 문맹인 사람이 책을 나눠주는 게 교육적으로 올바른 일입니까? 할머니는 10년간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고작 책 몇 권 나눠준 게 뭐가 대단하다고요? 국회의원님, 당신이 성공한 건 당신 노력 덕분이지 책 한 권 때문이 아니에요. 박미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그만하세요. 두 분 다. 저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태준이 다시 보자기를 들여다봤습니다. 봉투 안에 서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태준이 그것을 꺼내 펼쳤습니다. 이건 유언장? 유언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태준이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딸 옥분에게 내가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글을 배웠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내가 이 글을 읽을 수 없다면 그것은 어머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뜻이다. 교장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옥분아, 우리 가문은 망했지만 배움의 정신만큼은 잃지 말거라. 내가 글을 배우지 못하더라도 다음 세대에게 배움의 소중함을 전하거라. 그것이 우리 정가가 100년 동안 지켜온 정신이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할머니는, 내 증조할머니는 모두 이화학당을 나왔다. 배움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었다. 너도 그 피를 이었으니 반드시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평생 잊지 못했던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 태준의 목소리로 처음 들었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정가 6대 종부 이정순. 태준이 유언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셨어요. 10년간, 아니 평생을 지켜오셨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어요. 교장실의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전 그저 도망친 거예요. 과거에서, 제 정체성에서, 모든 것에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살아남았을 때 전 제가 누군지 말하지 않았어요.
정가의 영예라고 하면 사람들이 동정했거든요. 아니면 이용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전 그냥 문맹 아줌마가 됐어요. 할머니, 16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술만 먹었고 전 평생 남의 집 빨래나 하며 살았어요. 글을 배우고 싶었지만 먹고 사는 게 급했죠. 그렇게 70년을 살았어요. 박미란이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박미란 회장님 말이 맞아요. 전 과거만 화려한 문맹 청소부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 태준아, 고맙다. 근데 나는 이제 가봐야겠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태준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놔줘라, 태준아. 나는 이런 대접 받을 자격이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어.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교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원한 건 동정이 아니었어. 정가의 영이라서 과거가 화려했다서 인정받고 싶었던 게 아니야. 그냥 아이들이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것만 바랐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 과거가 드러나면 사람들은 그래서 책을 나눠줬구나. 명문가 출신이니까라고 생각하겠지. 아니야. 난 그냥 순수하게 아이들을 사랑했을 뿐인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태준아. 교장 선생님도 미안합니다. 전 그냥 조용히 사라질게요. 태준의 손을 뿌리치고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뒤에서 태준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학교 정문을 나섰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조용히 떠나려고 했는데 천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이 아직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글을 읽을 수는 없지만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종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전 어머니 말씀대로 살았나요? 아니면 그냥 도망친 건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월의 봄비. 세상을 적시는 빗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생각할수록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꿈을 꿨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마라, 옥분아. 내가 한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다. 눈을 떴을 때 해는 이미 높이 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 평생 이렇게 늦게까지 잔 적이 없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야 하나? 안 가야 하나? 고민하다 결국 일어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저녁 무렵 쪽방 밖 공중전화가 울렸습니다. 이 쪽방촌에 전화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누군가 나가서 받았고 곧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옥군 씨. 전화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접니다. 오태준입니다. 태준아. 할머니, 어디 계세요? 제가 찾아뵙고 싶은데. 안 돼, 태준아. 너는 이제 국회의원이잖니. 나 같은 사람하고 엮이면 안 돼. 무슨 말씀이세요? 됐어. 고맙다. 태준아, 너 잘 됐으니까.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제 서로 연락하지 말자. 할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쪽방에서 하루 종일 누워 지내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누워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뜻밖에도 박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옥분 씨, 왜 오셨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됐어요. 이야기 들을 생각 없어요. 문을 닫으려 하자 박미란이 문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는 필요 없어요. 가세요. 정 씨의 과거를 알고 나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세요? 명문가 영애를 제가 그래서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제 과거가 화려하면 존중받고 초라하면 무시받는 거예요? 그게 박 회장님이 사는 방식이에요? 박미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 명문가 영예라서 존중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어요. 근데 박 회장님은 문맹 청소부로만 봤잖아요. 죄송합니다. 이제 가세요. 전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요. 문을 닫았습니다. 박미란이 한참 문 밖에 서 있다가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냥 아이들에게 책을 나눠준 게 죄인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저 소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저 소녀는 어디로 간 걸까?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됐을까? 눈물이 사진을 적셨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빛조차 쪽방까지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74년을 살면서 가장 외롭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쪽방에 틀어박힌 채 세상과 단절하고 살았습니다. 민수를 비롯한 아이들이 몇 번 찾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태준에게서도 몇 차례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오태준입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가라고 했잖니. 태준아, 제발 좀 그만. 학교에서 긴급 학부모 총회가 열립니다. 할머니 꼭 와주셔야 해요. 왜 내가 거기를... 제발요. 할머니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한 번만 더 학교에 와주세요. 제가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오후 4시 학교 강당에는 300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강당 뒤편에 서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단상에는 이교장, 박미란, 그리고 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부모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것은 정옥분 할머니에 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준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2주간 조사한 자료입니다. 정옥분 할머니가 10년간 나눠주신 책의 목록과 그 책을 받은 학생들의 명단입니다. 화면을 넘기자 어마어마한 리스트가 나타났습니다. 총 327권의 책 153명의 학생 10년간의 기록입니다. 학부모들이 술렁였습니다. 이 학생들 중 현재 어떻게 됐는지 추적 조사를 해봤습니다. 32명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19명이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의사 3명, 교사 5명, 공무원 7명, 간호사 4명. 강당이 웅성거렸습니다. 물론 이 모든 성과가 책 한 권 때문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가 준 책이 당신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할머니 덕분에 책 읽는 즐거움을 알았어요. 현재 교사 김수진. 그 책이 제 유일한 친구였어요. 현재 간호사 이영미. 할머니는 저에게 희망이었어요. 현재 의사 박철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한 학부모가 일어섰습니다. 제 딸이 그 명단에 있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제 딸 수진이가 10년 전 할머니께 동화책을 받았어요. 그 당시 저희가 너무 가난해서 책 한 권 사줄 형편이 안 됐거든요. 근데 딸아이가 그 책을 보물처럼 아끼면서 읽더라고요.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 딸아이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지금은 이 학교에서 신입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말했어요. 엄마, 나도 할머니처럼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여성이 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또 다른 학부모가 일어섰습니다. 제 아들 철수도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과학책 보고 의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지금 의대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둘 학부모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당이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줬다고? 그때 박미란이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가 붉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옥분 할머니께 제가 사죄드리겠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학벌과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청소부라는 이유로 할머니를 무시했습니다. 박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은 제 첫째 아들도 할머니께 책을 받았었어요. 순간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10년 전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친구도 없고 공부에도 흥미가 없었죠. 제가 너무 강요했거든요. 그때 할머니가 제 아들에게 어린 왕자를 주셨어요. 박미란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그 책을 읽고 처음으로 웃더라고요. 엄마, 이 책 너무 좋아라고 했어요. 그게 제가 몇 년 만에 듣는 아들의 밝은 목소리였어요. 강당의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은혜를 잊고 할머니를 쫓아내려고 했어요. 제가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습니다. 박미란이 단상에서 내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아니에요. 제가 용서받을 때까지. 일어나세요. 이미 용서했어요. 박미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회장님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일이잖아요. 박미란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교장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사과드려야 할 사람입니다. 이 교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10년간 정옥분 씨가 이 학교에서 해주신 일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감사 인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진짜 교육자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화려한 경력과 학벌이 교육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교육이었습니다. 이 교장이 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그 호칭이 제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평생 청소부, 아줌마, 할머니로만 불렸던 제가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정옥분 할머니,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태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학교의 도서관을 신축하고 그 이름을 정옥분 기념도서관으로 명명하자고 제안합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제가 사비와 국비를 합쳐 3억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기업들에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박미란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1억 원 기부하겠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동참하겠습니다. 강당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10명. 어느새 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저를 향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꿈인가? 74년을 살며 받아본 가장 따뜻한 환대였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77세가 된 저는 여전히 이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태준이가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에서 평온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정옥분 기념도서관 개관식 날. 3년 전 그 약속이 드디어 현실이 됐습니다.
아침부터 민순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한복 입으셔야죠. 아이고, 괜찮아. 그냥 평소 입던 옷. 안 돼요. 오늘은 할머니 인생 최고의 날인데요. 민수 어머니가 꺼내온 한복은 연분홍색, 화사하고 고운 색깔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화려한 거 아니니? 할머니, 오늘만큼은 주인공이세요. 주인공은 화려해야죠. 한복을 입으니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오늘만큼은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70년 전 그 소녀가 되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딸이 이렇게 됐어요. 거울 속 제 모습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태준이 차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괜한 소리 마라. 이 나이에 무슨. 진심이에요. 오늘 할머니는 진짜 아름다우세요. 학교 교정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학부모, 학생, 교사, 지역 주민들까지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교정 한편에는 새로 지어진 2층 건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대리석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옥분 기념도서관.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태준이 제 손을 잡고 단상으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단상 한가운데 특별히 마련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정옥분 선생님,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옥분 선생님은 10년간 묵묵히 아이들에게 배움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 씨앗이 이제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 우리 곁에 섰습니다. 이 교장이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10년 전 이 도서관의 첫 번째 수혜자였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책 한 권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난한 쪽방촌 아이였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할머니가 저에게 희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모르시면서도, 가진 것 없으시면서도 할머니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태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강당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테이프 커팅 후 도서관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1층은 어린이 열람실이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책들이 낮은 서가에 꽂혀 있었고 아이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쿠션과 빈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2층은 일반 열람실과 자습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입구홀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된 물건들, 낡은 천보자기, 10년 전 제가 나눠줬던 책들 몇 권,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과 유언장. 태준이 설명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하기 위해 만든 전시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할머니의 정신을 배웠으면 해서요. 전시판에는 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옥분 선생님의 이야기. 명문가 영예에서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문맹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에게 배움의 소중함을 전한 한 여인의 이야기. 저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아니에요. 할머니 이 이야기는 꼭 전해져야 해요.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우지 못했어도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개관식이 끝난 후 태준이 저를 2층 세미나실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특별 수업 하나 준비했어요. 특별 수업? 세미나실 문을 열자 15명 정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 70세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할머니처럼 글을 배우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할머니가 이분들과 함께 한글을 배우시면 어떨까 해서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태준아. 할머니, 이제 배우세요. 늦은 게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한글을 배워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기억을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기억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제가 드디어 배우고 있어요. 수업이 끝나고 석양 무렵 도서관이 조용해졌을 때 혼자 1층 어린이 열람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빛이 들어와 책들을 비췄습니다. 아이들이 책 읽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동화책을, 누군가는 위인전을, 누군가는 과학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까? 누군가는 의사가 되고, 누군가는 선생님이 되고, 누군가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태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꿈만 같아서.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할머니가 만드신 현실이에요. 태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께 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고맙다, 태준아.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석양빛이 도서관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창밖으로 교정의 벚꽃이 보였습니다. 봄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날 밤,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태준이 선물한 공책과 연필,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았습니다. 오늘 배운 기억, 니은, 디귿, 을 떠올리며 천천히 선을 그었습니다. 지읒 어이응, 이응 오기역, 비읍 우니은, 삐뚤빼뚤하지만 종이 위에 제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정옥분, 77년을 살며 처음으로 제 손으로 쓴 제 이름이었습니다. 눈물이 종이를 적셨습니다. 어머니, 맞죠? 제가 드디어 제 이름을 썼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달이지만 오늘만큼은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살았나요?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어머니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잘했다, 옥분아. 넌 정말 잘했어. 공책을 덮고 창가에 섰습니다. 도서관 건물이 멀리 보였습니다. 밤이지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책을 읽고 꿈을 꾸고 세상을 바꿀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시작이 됐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77년을 살며 처음으로 제 삶이 의미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달빛 아래서 속삭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